자,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수수료 부분입니다. 수수료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영관리 수수료가 있고요. 자산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자산관리 수수료,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DB형은 저희 광주은행은 0.6%, DC형은 연간 0.7%를 받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직원분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수수료 부담을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회사, 사용자가 납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어차피 오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직원 여러분들이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수료는 매년 0.6%, 0.7%,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후불제로 받는데요. 평가액의 평잔입니다. 평가액이라는 것은 손익이 포함된다는 거니까요. 이자, 펀드에서는 손익이 포함돼서 평균 잔액을 구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0.6이나 0.7%를 징구하는 거고요. 저희 광주은행은 장기 계약 할인이 있습니다. 대부분 은행권들은 있고요. 증권회사나 보험회사는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0%, 12%, 15%를 깎아드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2년차 예를 들면 DB형이 0.6%, 1년차 때는 0.6%를 받지만 2년차가 되면 0.6의 10%인 0.06을 깎아드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2년차가 되면 0.54%를 징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정기예금 금리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제가 퇴직금을 정기예금이나 펀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펀드 상품, 즉 위험의 리스크에 노출시키면서 내 퇴직금을 뻥튀기 하겠다라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내 노후 자금이기 때문에 원금하고 이자가 확정되어 있는 은행권에서는 정기예금이라고 하는데요. 정기예금에 가입하시는 분이 9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기예금 금리가 높다라는 것은 상대 금융기관보다 높다라는 것은 내 퇴직금이 그 기관보다 한 푼이라도 더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날짜 기준으로 했을 때요. 저희 1년제 기준으로 하면 4.05%인데 17개 은행권 중에서 저희 광주은행이 가장 높습니다. 이 금리는요. 확정 고정금리고요. 변동되는 건 아닌데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1년제 연납이라고 하시면 1년 가입하신 경우 120만 원을 일시에 납입하는 경우에 120만 원은 4.05%가 적용돼서 1년간 픽스가 되겠지만요. 월납이라고 하면 말이 좀 달라집니다. 월납이다. 매월 10만 원씩 1년당 120만 원을 넣는다고 하면요. 이번 달 10월 달에 내는 10만 원은 4.05%가 적용돼서 1년간 픽스가 되지만 다음 달 11월 달에 납부하는 10만 원은요. 11월 달 1년제 고시금리가 당연히 바뀌어 있겠죠. 그 금리가 적용돼서 1년간 또 픽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전용정기예금은요. 적금처럼 1년 동안 불입한 모든 금리가 4.05가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1년이 경과하고 나면 12개 정기예금, 다 각기 다른 금리가 적용된 12개 정기예금이 생기는 개념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금리는 한 달에 2번씩 바뀝니다. 1일부터 15일까지가 1구간이고요. 16일부터 말일까지가 2구간인데 매월 2차례 변경 고시가 되고요. 그 금리는 은행연합회에 가시면 모든 은행권의 금리를 비교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펀드 상품입니다. 현재 총 23가지 펀드 상품이 진열되어 있고요. 원하시면 정기예금만, 펀드만, 또 아니면 7대3, 5대5 정기예금하고 펀드를 혼합하셔서 가입하실 수 있고요. 중간에 정기예금하다 펀드하고 싶다 가능하십니다. 펀드하다 정기예금 물론 가능하시는데 그 변경할 때 별도로 받는 변경 수수료는 없고요. 변경 횟수의 제한도 없으니까 본인 개성이나 아니면 시장 상황에 맞게 상품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펀드는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시면 상품에 관계없이 무조건 0.6이나 0.7% 관리수수료를 납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펀드에 가입하시면 추가로 펀드는 펀드 자체 판매 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관리수수료 외에 자체 판매
보수까지 이중으로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퇴직금 운용 관련 사항인데요. 퇴직연금 제도는 여러분 회사 오너분께서 도입하고 싶소라고 해서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반수 동의서하고 회사하고 직원 여러분하고 작성한 규약을 작성을 해서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시면요. 근로감독관이 2주 이내에 규약에 하자가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수리통지서라고 해서요. A4 한 장짜리 승인서를 줍니다. 그러면 그 승인서를 갖고 그때 원하는 금융기관에 찾아가서 퇴직연금 제도 도입하고 싶소라고 해야 그때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설명회도 하는 취지가 여러분들께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지 이 과반수 동의서에 OX를 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설명회를 갖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퇴직연금 가입 현황인데요. 저희 광주은행 사례입니다. 10군데 업체가 퇴직연금을 도입을 하시면 9군데가 DC형 제도를 가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군데 정도가 DB형을 가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광주 전남 지역에서 주로 중소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또 예금자 보호법까지 고려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운영상품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92% 이상 퇴직연금 전용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 서비스인데요.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면 광주은행에서 뭘 해줍니까? 이렇게 물어보시죠. IFRS 서비스라고 해서요.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회계 서비스,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상장업체나 금융기관 그리고 매출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시면 반드시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IFRS 서비스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한번 받으실 때 220만 원 정도 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무료로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출 금리를 0.2%씩 깎아드립니다. 회사를 깎아주는 게 아니고요. 가입하신 개개인별 직원분들 0.2%를 깎아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총 16가지 대출을 지금 쓰고 계시거나 앞으로 쓰시는 분들도 해당 금리에서 0.2%씩 깎아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급여 우대 통장 서비스인데요. 요건 지금 창구에서 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틀린 점은 창구에서 하시는 것은 조건을 따지죠. 평잔이 30만 원이거나 카드를 100만 원 이상 쓰시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시면 그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급여성으로 인정을 해서 가입하는 순간부터 퇴사 전까지 급여 이체를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가입하는 순간부터 퇴사 전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면제 서비스를 받도록 이러한 파워풀한 서비스를 하고 계시니까요. 가입하셔서 이러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부 영업점에서요. 퇴직연금 담당자분께서 저희한테 전화를 하셔서 기가입업자도 혜택이 되니까 기가입자는 본점에서 일괄로 등록을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좀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급여 우대 통장 서비스는요. 고객 단위가 아닙니다. 고객 중에서 원하시는 한 계좌만 가능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 그 한 계좌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기가입업자한테 혜택을 주기보다는 새로운 업체 발굴하실 때 경쟁력을 더 갖추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한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